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가치, value와 규범, norm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업 교재 내용을 같이 살펴봤고요. 여기서 풍속, folkways와 관련해 가지고 뭐 한 가지 우리 수업 교재에도 소개하고 있고 좀 흥미로운 내용은 그 타임, 시간에 대한 관념입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어, 미국이나 미국 미국이나 혹은 북유럽, 미국이나 북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철저합니다. 영어로 하면 스트릭트하다 혹은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게 하고 뭐 시간 약속인데 어, 조금 늦어도 매우 화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미국이나 북부 유럽 국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면에 아랍, 중동이나 혹은 뭐 중남미 혹은 아프리카 이런 국가 사람들은 비교적 네,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 대한 관념이 느슨하다는 거예요. 느슨하다. 영어로 하면은 loose하다, relaxed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본인이 어떤 하던 중요한 일이 있다. 뭐 그랬을 경우에 그 하는 중요한 일이 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간 약속 지키는 것보다. 그래서 뭐 시간 좀 늦게 약속보다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관념이 좀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생각이나 관념이 느슨하다는 거를 뭐 아랍이나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한국으로 비하하다, 나쁘게 얘기하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풍속, 포크웨이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매우 그 철저한 그런 미국이나 북부 유럽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소 조금 이제 느슨한 그러한 이제 아랍이나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의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뭐 어포인먼트죠. 시간 약속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키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미스언더스탠딩 오해나 혹은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서의 디피컬티 어려움 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타임에 대한 거죠. 시간에 대한 어떤 관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크웨이 풍속의 하나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고 그리고 국제 경영을 하는 그 기업에게 있어서 그 다양한 국가군 국가 시장 그리고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떤 그런 타임에 대한 관념이죠.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오해라든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수님도 그 중남미 지역이죠. 중남미 지역에 좀 가서 좀 생활해 본 적도 있고 좀 그런데 절대 그 중남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나쁘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제 루스예요. 느슨합니다. 느슨해요. 정말 철저하게 그 약속 시간 지키고 뭐 이러한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비교적 타임에 대한 관념이 조금 이제 좀 느슨한 뭐 그러한 느낌을 제가 좀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학생 여러분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아랍이나 중남미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뭐 나쁘게 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문화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타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루스하다. 미국이나 어떤 북부 유럽 국가들보다 서양에 있는 걸보다 좀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수업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교수님이 더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가치와 규범, value와 norm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 문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수업 교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내용은 그 문화라는 것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문화, 베트남 문화, 한국 문화, 우즈베키스탄 문화, 뭐 필리핀 문화, 중아프리카 문화 이런 문화들이 뭐 1960년대, 1970년대, 뭐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고정돼 있지 않고 문화는 변동한다는 거예요.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변화한다는 말은 곧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그 국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value와 규범, norm이라는 것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변화한다. 그럼 변화하면 무엇인가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고 변화하는데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밸류, 가치와 norm, 규범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는 크게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국가 사회의 사회 구조, 두 번째는 종교, 세 번째는 정치 사상, 경제 사상,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 그리고 언어.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수업 교재에도 그림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한 국가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 이거를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문화를 결정하는 요소로 종교, 정치사상, 경제사상, 교육, 언어, 사회구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우리 수업 교재의 저자, 우리 수업 교재를 쓴 그 저자분도 그 수업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사상과 경제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챕터 2와 챕터 3에서 어느 정도 공부했어요. 곧 각 국가의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법률 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챕터 2하고 챕터 3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곧 정치사상과 경제사상이죠, 이게. 그래서 이 챕터 4, 문화의 차이 이 챕터에서는 정치사상과 경제사상은 다루지 않고 나머지 사회구조, 종교, 언어, 교육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구조, 종교, 언어, 교육 이게 어떻게 그 국가의 어떤 문화 혹은 그 국가 문화의 규범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구조예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여기서 국가는 사회와 비슷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다. 미국 사회다. 베트남이다. 베트남 사회다. 뭐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 사회다. 그 다음에 뭐 필리핀이다. 필리핀 사회다. 중아프리카다. 중아프리카 사회다. 이런 식으로 한국이다. 한국 사회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는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해도 뭐 틀리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 혹은 한 국가 사회의 사회 구조, 소셜 스트럭처가 그 국가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수업 교재에 제시되고 있는 사회 구조, 소셜 스트럭처의 정의를 보면은 사회 구조는 곧 소셜 스트럭처는 한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 소셜 스트럭처는 한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셜 스트럭처, 사회 구조의 차원들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 조직의 기본 단위로서 집단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은 개인을 중요시하느냐. 이런 사회 조직의 기본 단위로서 집단 또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정도. 이게 중요한 하나의 차원이고 사회구조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회구조와 관련된 차원은 사회가 계급 또는 카스트 혹은 계층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된 정도다. 분할된 정도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계층화된다. 이렇게 계층화된다. 계층화된 정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계급, 영어로는 클래스입니다. 영어로는 클래스 또는 카스트에 의해서 분리된 정도.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계층화된 정도. 이거를 이제 사회 구조의 두 번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구조의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에 따라서 그 국가가 혹은 그 국가 사회의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두 번째 차원이죠. 그 어떤 국가 혹은 국가 사회가 계급, 클래스와 카스트에 의해서 얼마나 분리되어 있느냐, 계층화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우리 수업 교재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뭐 교수님 생각으로는 두 번째 차원보다는 첫 번째 차원, 그러니까 곧 사회 조직의 기본 단위로서 그 국가 혹은 국가 사회가 집단을 더 중요시해 아니면 개인을 더 중요시해 이러한 것이 어, 상당히 그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문화적인 차이로 나타나고 곧 그 국가의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국가 기업들의 어떤 문화, 기업 문화 그런 거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경영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그 이루어진 뭐 그러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첫 번째 차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조직의 기본 단위로서 집단 또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정도란 것. 그래서 이거 하나를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회가 그 사회 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서 개인을 더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집단을 더 중요시하느냐 이러한 것이 그 사회 혹은 그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 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인식되는 사회는 개인적인 성취가 매우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라는 말은 국가화라는 말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개인이 사회 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인식되는 국가는 그러한 국가에서는 개인적인 성취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국가 혹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 사회 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개인이 매우 강조되는 사회다.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인식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성취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사회 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인식되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돼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집단적인 성취, 이러한 것들이 매우 강조됩니다. 매우 강조돼요. 그래서 집단이 사회 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인식되는 그러한 사회 혹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에서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집단의 성취. 나의 성취가 아니고 집단의 성취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 집단이 이룬 것.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그 집단이 사회 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인식되는 사회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국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아시아 국가들,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그 집단이 사회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서 인식되는 사회 국가다. 그래서 집단의 소속감과 집단적 성취를 강조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혹은 미국 사회가 개인이 사회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인식되면서 개인적인 성취를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미국이라는 곳 혹은 미국 사람들이 설립하고 미국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회사가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일반적으로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아무래도 미국 회사들은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하고 반면에 아시아 국가들이죠. 일본이나 한국, 중국 이런 국가들은 집단이 사회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인식되는 사회, 어떤 집단이 사회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인식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집단적 성취, 집단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죠. 회사들, 일본 회사나 한국 회사, 중국 회사는 여기 지금 그 교수님 모습이 보이는 그 화면 때문에 가려졌는데 집단주의적 문화의 특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하고 일본이나 한국, 중국 같은 회사는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문화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문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 혹은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죠. 일본이나 한국, 중국 회사들도 뭐 1960년대나 1960년대부터 한 1990년대까지 그때 보이던 어떤 집단주의적 문화가 다소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다소 약해져 있는 그런 특성을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아시아 국가, 뭐 중국이나 일본, 한국 기업들, 중국, 일본, 한국 회사들이 집단주의적 문화의 성향이 강하다는 게 좀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국가 혹은 어떤 사회가 그 사회 구조와 관련해서 사회 조직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 개인을 중요시하느냐 혹은 집단을 중요시하느냐 이런 특성에 따라서 그 국가 혹은 국가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고 그 국가 혹은 국가 사회의 기업들, 회사의 문화도 영향받습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 혹은 뭐 가치나 규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우리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릴리전이에요. 이 종교라는 것, 릴리전, 종교라는 것도 우리가 문화 혹은 뭐 문화의 중요 요소인 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챕터에서 비교적 많은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지에서 비교적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아까 교수님이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은 국제영에서 왜 국가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케팅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 국가별 시장에서 있는 고객 혹은 소비자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 국가별 시장에 있는 소비자, 고객들의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러한 소비 스타일, 어떤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러한 것에는 그 국가 혹은 국가 시장의 고객, 소비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태도,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러한 것들이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이죠. 우리 회사, 국제행을 하는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 세계 다양한 국가 혹은 국가 시장의 고객,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이 뭐 1차적인 목표인데 국제행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각 국가별
나타나는 주요한 종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종교가 그 국가 사람들, 고객이나 소비자들의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어떤 소비 생활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거는 좀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수업 교재도 많은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수업이 종교학, 윤리학, 혹은 종교학 수업도 아닌데, 무슨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경영학, 국제경영학에서 이런 거 공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릴리전, 종교라는 것이 각 국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삶이라는 것 속에는 소비 생활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생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그 국가 그 국가 시장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나 종교적인 생활이 그 사람들의 소비 생활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그런 생활까지 많은 관련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학이나 윤리학이나 이런 수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영학이고 국제경영학 수업인데도 우리가 세계 각국의 주요한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종교란 무엇인가? Religion. What is religion? 종교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신성한 영역에 관하여 공유되는 믿음과 의식의 체계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도 얼마나 많은 정의가 있겠습니까? 종교 릴리전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어떤 신성한 영역에 관하여 공유되는 믿음과 의식의 체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와 좀 혼동해서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용어가 윤리죠, 윤리. 에틱스입니다. 에틱스. 여기서는 윤리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틱스예요. 윤리입니다. 자, 에틱스, 윤리는 행동을 인도하고 제약하는 도덕적 원칙 혹은 가치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종교와 윤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종교가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 윤리라는 건 어떤 옳고 그른 것,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과 관련된 것이죠. 윤리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윤리적이야. 저 사람의 행동은 매우 윤리적이었다. 한국어로 매우 비윤리적이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어떤 윤리와 관련된 거예요. 에틱스와 관련된 건데 그 밑바탕에는 그 밑바탕에는 종교, 릴리전, 종교에서의 어떤 믿음이나 가르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교와 윤리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종교에서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윤리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속교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어떤 윤리적인 것, 윤리적인 체계,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 고객,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어떤 도덕적 원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종교와 윤리에 대해서는 참고로 기억해 두십시오. 계속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주요 종교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영어로는 크리스찬리티, 크리스찬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슬람교, 이슬람. 세 번째는 힌두교, 힌두이즘. 네 번째는 불교, 부디즘.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신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크게 전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종교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사상의 체계랄까? 이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입니다. 유교. 한국어로 유교. 그리고 영어로는 컨퓨시아니즘. 컨퓨시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란 거예요. 자, 유교라는 것인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고 어떤 사상의 체계다. 사상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도 유교를 그 컨퓨시아니즘이라는 거를 종교라고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상적인 것, 사상의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 컨퓨시아니즘은 비록 종교는 아니지만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문화와 윤리에 깊은 강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교 컨퓨시아니즘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